네, 안녕하세요. 동포석의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사설을 보니까요, 이 한국일보 사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네, 요즘 한국 사회의 이 가장 큰 화두가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죠. 근데 보니까 이 출산율이 0.68인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0.7이었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저출산 문제는 한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진국 전반적으로 이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이 한국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이 최근에 영국의 이 BBC 방송이 이 한국의 이 출산율, 이 문제가 뭐 세계에서도 참 드문 그런 현상이라고 해서 왜 한국에 이 저출산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이 한국의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좀 보도를 해서 이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또 관심을 또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가 이제 세계적인 이 관심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지금 아이를 또 낳아서 또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이 동포 이 가정들도 많이 있죠. 뭐 외국인 이주민들 그런 가정들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은 왜 그런 게 되었는지 한번 좀 BBC가 특히 이런 보도한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포 부부들, 또 이주민 이런 분들이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부모 세대에 대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 문제도 그렇고요. 더 곱배로 이렇게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비용은 비용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정말 한국의 어쨌든 이렇게 이주민이지만은 이 동포 이 가정들 이런 경우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한국에서 자라서 또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또 잠재적인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이런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뭐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이 한국일보 한번 사설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네, 뭐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 4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65명, 네, 이렇게 추락을 했다. 전 세계적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 BBC는 이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라는 인터뷰 기사에서 이 독박 육아와 비싼 집값, 또 사교육비 등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BBC 방송뿐만 아니라 일본의 또 요미우리 신문, 네, 올해 신입생이 전혀 없는 한국의 초등학교가 157개교, 야, 157개교가 지금 초등학생 신입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든 심층 보도를 했고, 또 NHK, 네, 일본에 있는 또 방송이죠. 취업이 불안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실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합계 출산율이 현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1.1명도 안 되는 국가는 120여 개국에 달한다. 이 부유한 나라 대부분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임금 인상이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확인이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한국을 말하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세계 최악의 저출산국이다. 작년 연간 출산율이 0.72명.
였는데,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네, 한국일보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하는 이 사설 제목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BBC 방송이 지금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를 이 심층 보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 한번 BBC 방송은 어떻게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그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가 2월 29일 보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379조 커브어도 실패했다. 한국 여성의 저출산 이유를 물어본 BBC 이런 제목의 보도의 내용입니다. 네, 영국의 방송 BBC가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집중 조명을 했다. BBC는 지난 27일 게재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갖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한국 출산율 문제를 보도를 했다. 이 보도를 맡은 BBC 서울특파원 장 맥킨지 기자. 네, 한국 역대 정부가 20년간 379조 8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렇지만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이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만큼 극단적인 사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 입원자들은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전국을 돌며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유를 이야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의 이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도표로 또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2013년도만 해도 한국의 출산율이 1.19명, 그리고 2015년도만 해도 1.23명. 그래서 한 해 한 43만 8,4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0.98로 한 명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만 명대. 그러니까 이 벌써 3년 사이에 이 10만 명 정도가 확 줄어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0.72명, 네, 23만 명 신생아가요. 그 23만 명이니까 2013년도에 43만 명, 그러니까 23만 명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출생아 수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하다는 걸 도표로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BBC 방송이 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일의 연속. 가장 먼저 이 TV 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는 예진 씨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년 전 비혼, 비출산을 결심을 했다. 예진 씨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안일과 육아를 동등하게 분담할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아이를 낳으면은 정말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 이런 문제겠죠. 보통 저녁 8시에 퇴근하는 데다 더 늦게까지 야근할 때도 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다. 끊임없는 일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아이를 가지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깝게 지내던 뉴스 진행자 2명과 자신의 여동생이 출산 후 퇴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끊임없는 일의 연속이다. 지금 뭐 20대, 30대 자녀 여성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좀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자기 일을 하고 뭐 이런 데 좀 분주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진 씨와처럼 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를 누가 키워주느냐 뭐 이런 걱정부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BBC 방송이 사례를 들었던 사람이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스텔라 씨 일을 예를 들었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출산하지 않기로 했다. 영어 학원 강사로 있는 스텔라 씨인 거 보니까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쪽에서 이주에 와서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를 활동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출산하지 않기로 했다. 왜 그런가? 이 출산 후 처음 2년간은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매우 우울할 것 같다. 나는 내 경력을 사랑한다. 또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일을 관둘 수도 없고 또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도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이 스틸라씨는 이 사교육비도 문제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건데요. 이 한국 부모들이 자녀 한 명 학원비로 매달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수업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뒤처지게 된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끝나면 바로 이 학원으로 다녀야 되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 스텔라 씨는 영어 학원을 또 이렇게 강사를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다.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영어 강사를 하다 보면은 이 스텔라 씨도 한국에 와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런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결혼할 생각을 갖기가 염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사실을 아직 부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는 이 민지 씨 사례. 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해야 했다. 너무 지쳤다.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또 민지 씨는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에 바쳤다. 또 아이에게 경쟁의 무게를 지우고 싶지 않아 비출산을 결심을 했다. 네.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또 계속 이 공부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이들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고 싶다. 오히려 좀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을 좀 이렇게 적게 된다. 이런 내용의 이 기사, 이 BBC 이 방송이 이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를 보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한국인조차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는 거 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우리가 정말 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또 한마디 더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이주민, 이국인 이주민, 이 동포들까지 포함해서 한 250만 이렇게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력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또 이렇게 외국인들, 또 동포들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한국에 와서 또 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런 세대들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들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내국인들도 이렇게 힘들어 할 텐데 미국인 이주민들은 더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게 또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는 아이들을 좀 낳고 키우다 보면은 지금 뭐 동포들도 그렇지만은 이 배우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포들 중에서는 특히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이 조선족이 배우자가 아니라 한족이라든가 다른 저는 배우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F-1 체류 자격으로 있다 보니까 취업 활동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낳고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부부가 같이 좀 돈을 벌어야 이제 아이들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배우자로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불법 취업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에게도 최소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인구 감소지역,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로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럼 배우자도 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인구 감소 지역은 대개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지방으로 쉽게 또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그런 가정, 또 동포 가정도 있고, 외국인 가정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보험 문제죠. 건강보험료 문제. 이 직장 가입자는 그래도 이렇게 직장 가입자의 같이 이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지만은, 이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이 부모 세대들이 피부양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 건강보험료도 지금 뭐 한 15만 원 이상씩 이렇게 매달 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가정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그냥 부모들까지 건강보험료 내다 보면 뭐 3, 40만 원까지 이렇게 건강보험료로 매달 내야 되는 그런 문제. 거기다가 아이들을 또 이제 뭐 학원비라든가 뭐 이런 걸 내게 되면은 정말 뭐 100만 원 이상, 그러면 건강보험료하고 학원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 글쎄요, 매달 한 번 300만 원씩 이렇게 번다 하더라도 정말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이 빠듯한 이 그런 상황이 특히 동포 가정들 중에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또 한국에서 또 한국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이 아이들은 이 잠재적인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라든가 또 그 부모들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함께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또 어쨌든 그런 건강보험료, 이 지역가입자들의 그런 건강보험료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이렇게 저출산 문제,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죠. 네, 한국의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여기에 이제 BBC 방송, 20년간 379조 원 이 퍼부어서도 실패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왜 그런지 한국 여성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 한번 짚어봤고요. 거기에 또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25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양육하고 있는 이 부모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배우자의 이 취업과 그다음에 부모들의 어떤 건강보험료 이런 문제까지 좀 현실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갈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많은 의견을 또 같이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섹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